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금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공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볼썽사나운 비방전도 나타나고 있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가 잘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가격 표시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홍보되지 않으면서 관련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늘고 오토바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 신인과 정치적 약자를 우대하는 가점 제도가 좀 더 세심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예비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송정근 기자가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해봤습니다.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는 이용섭 예비 후보.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을 첫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른바 3.3 전략산업을 육성해 유능한 인재와 기업이 광주를 찾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와 빛고울 메가시티 조성 등 시정 운영에 연속성을 내세워 민선 7기 시정 키워드였던 그린 스마트 펌 분야에 가시적 성과 창출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광주 발전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와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더 큰 광주 발전을 위한 그랜드 비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강기정 예비 후보는 남다른 추진력과 공감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개 신경제지구와 5개 신활력특구를 조성해 광주 신경제지도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AI 산업, 차세대 배터리 국가전략기지 조성 등 5개 신경제지구를 조성해 500만 광역경제권을 완성하고 영산강 익사이팅 벨트, 송정역 활력 벨트, 광주역 창업 벨트 등 5개 신활력 특구를 조성해 광주를 꿀잼 도시로 대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그를 통해서 미래 주도형 광주의 신경제 지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종준호 예비 후보는 어등산 일대에 광주형 암치유센터를 건립하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경 예비 후보는 전자상거래 시장 플랫폼을 통해 광주를 세계적 경제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등 경제 으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장현주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 후보가 친환경 무상교통으로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예비 후보는 친환경 무상교통 실현을 위해 녹색교통공사를 설립하고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청소년과 어르신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 무상 이용을 시작하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도 50% 이상 끌어올려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민주당 광주시당 공관위의 정밀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적 테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 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20년도 훨씬 지난 음주운전 이력과 충분히 소명 가능한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을 빌미로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해 광주시당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경선에 합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낮 기온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무려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5월 중순에나 보일 법한 아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광주의 일교차 무려 18도가량으로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이 포근한 데다 또 맑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쾌청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맑고 포근한 날씨 속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오늘 낮부터 주말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지법이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재개발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브로커 62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출신인 이 씨는 2019년 7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다른 브로커인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회 회장과 공모해 공사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두 곳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버려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양정은 기자가 경찰의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도심 번화가. 승용차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지난 4일에도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142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5% 이상 늘었는데 사망자는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에 나선 오토바이가 늘어난 것도 오토바이 사고 급증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시간이 촉박하긴 하겠지만 점심시간을 앞두고 차량과 오토바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은 어떨까요? 함께 단속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경찰 단속팀이 교통위반 차량은 없는지 도심 곳곳을 순찰합니다. 잠시 뒤 헬멧을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발견됩니다. 경찰의 정지 신호에도 오토바이는 골목으로 달아나고 경찰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결국 운전자는 경찰에 5분도 안 돼 검거됐습니다. 헬멧 미착용은 물론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선생님은 무면허 이제 적발해가지고 저희가 진술서나 받겠습니다. 여기 생년월일. 인도위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도도 차도 구분된 도로에서 위반하셔가지고 스티커 발부하겠습니다. 신호를 어긴 차량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경찰청이 대대적으로 교통위반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월 한 달 동안에만 전남에서 2,00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서 단속도 대폭 강화하고 교육 홍보도 병행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안전 불감증 속에 최근 무면허와 음주운전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로 인해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하철 공사 현장 자재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64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밤 11시 40분쯤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 침입해 20kg 무게의 H빔 2개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철도 과정에서 H빔을 차도로 던진 A씨는 지나던 차량 2대가 이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보고 도주했다가 지난 6일 고물상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경영층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석유화학 장치 산업이 밀집된 여수 국가산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지난해 10월 말 기준 생산액만 61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에도 대형 사망사고가 계속 터졌습니다. 때문에 여수산단 안전사고는 기업과 노조, 지역사회 전체가 늘 촉각을 곤두세우는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고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층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책임지고 모든 인력 예산을 투입 결정할 수 있는 리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고용노동부도 여수산단 사고와 관련해 경영층이 좀 갖는다면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여수산단 대기업 공장장들과 함께 이 같은 산단 사고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화학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로자가 다수가 한꺼번에 숨지는 중대 사고가 잇따라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산단에 있는 우리 석유화학 업종에 계신 경량 최고 책임자들하고 계속되는 여수산단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 회피가 아닌 무한 책임에서 출발하는 기업과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공사가 진행된 27개월 동안 700건에 가까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개 공구에서 670여 건의 공식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과 안전 문제가 민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공사 문의와 환경 소음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신인과 정치적 약자를 우대하는 가점 제도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가 처음일 경우 선거 경험과 관계없이 똑같이 우대받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 정치 신진 세력 등용문을 넓히는 게 곧 기존 정치 세력의 기득권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의 원칙입니다. 여성과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에서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성과 청년 장애인에게 최고 25%, 정치 신인에게 최고 20%의 중복 없는 가점을 줍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 환경을 감안하면 보다 정밀한 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의 한 60대 예비 후보는 삼선 조합장 출신입니다. 조합장은 지자체장의 강력한 도전자가 되기도 하고 조합원을 무기로 각종 선거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정당 정치가 처음이란 이유로 정치 신인 가산 20%를 받습니다. 반면에 정치 신인이 아닌 45살의 민주당 예비 후보는 청년 가산 10%를 받는 게 전부입니다. 조합장이나 정치 관변 기관 단체장 등 정치가 익숙한 형식상 정치 신인들과 권리당원 확보 등에서 경쟁해야 하는 여성 청년층에 대한 안배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성인 동시에 청년이거나 정치 신인인데 청년일 경우 가점을 중복 적용해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 여성 후보자 가산을 25%에서 30%로 증가하고 25%를 가산했던 만 29세 이하 청년은 50%로 15%에서 20%를 가산했던 만 39세 이하 청년은 30%로 증가. 현재 전남 각급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후보 699명 가운데 여성은 73명으로 10%에 불과하고 40세 미만은 3%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희승입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중단 없는 변화와 발전으로 더 나은 동구를 완성하겠다며 재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 청장은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주거의 질을 높이는 등 8가지 약속을 통해 행복지수 1위의 동구를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인수 전 서창농협조합장이 서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구민과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광주 서구청장 출마 선언했습니다. 배 예비 후보는 서구를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고 의료와 육아, 안전 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 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으뜸 서구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목포와 진도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실천 회의는 내일부터 30일까지 세월호 8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기억식과 기록 전시 등 추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목포 원도심의 갤러리 나무에서는 오는 12일부터 세월호 8주기 기록 전시 기억의 봄 열다가 시작되고 16일 목포 신항에서는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이,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기억 공간 지키기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와 관계없는 내용은 인사기록에서 없애라며 교육부의 개선을 권고한 데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교육 공무원들에게 교원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하게 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낮은 신장과 체중, 출신 학교와 가족관계 등의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학교 징계를 재심의하는 징계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 해당 법인이 내린 징계가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직접 재심의를 나서 최종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징계 처분을 내리는 국공립학교 교직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은 학교 법인이 자체적으로 최종 징계를 결정해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낮 기온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무려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5월 중순에 보일 법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광주 일교차 18도가량으로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도 맑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오늘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맑고 포근한 날씨 속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오늘 낮부터 주말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예상돼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주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영상 20도로 웃돌면서 매우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20도 예상되고요. 강진의 낮 기온은 22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순천 3도 안팎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영상 10도로 웃돌겠고요. 한낮 기온은 20도로 웃돌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